UAE는 나 이제 오페크 안 할 거야. 지정학적 또 전략적으로 사우디하고 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이란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오페크의 가격 결정력이 치명타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쇄 탈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국에 더 힘이 실리게 되겠죠.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석유 패권이 상당히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다. UAE가 OPEC를 탈퇴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페크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UAE에게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페크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것은 원유 산출량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왜?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르텔 조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나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페크가 나오기 이전에 1960년대에 형성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전 세계의 석유 시장, 특히 중동 지역의 이 석유 유전들을 미국과 영국의 이 대형 정유사들 있잖아요. 유전을 개발하고 정유까지 하는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라든가 또 영국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럴만도 했던 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중동의 왕족들이라든가 또 중동의 토호들, 지방의 유력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석유가 뭔지도 사실은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유전을 개발한다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서 유전을 개발하고 그것의 시장을 만들고 한 주체가 누구냐? 바로 대형 석유회사, 정유회사들인 겁니다. 그게 엑슨모빌이고 뭐 그 록펠러가 만든 그런 회사들, 브리티시 페트롤륨 그러니까 미국, 영국계 그런 회사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들이 가서 유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중동 그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약간의 로열티 같은 거를 지불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하게도 그 7개의 정유사들, 그걸 세븐 시스터스라고 부르는데 그 미국, 영국의 그 대형 석유 회사들인 겁니다. 그 세븐 시스터스라고 하는 그 카르텔 조직, 그거는요, 석유 가격을 올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석유 가격을 굉장히 싼 상태로 유지를 한 거예요. 담합을 하면서도 싼 가격으로 담합을 한 겁니다. 그게 싸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한 것은, 그것이 드러난 것은 1960년대에 이 오페크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고 특히 1973년에 이들이 석유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하면서 과거에 세븐 시스터스가 장악하고 있을 때가 정말 석유 가격이 쌌었구나. 그들의 담합이라고 하는 건 담합이라고 할 수 없구나. 오히려 자비로운 행동을 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73년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일 쇼크는 뭡니까? 오페크 회원국들, 특히 중동의 산유국들이잖아요. 이들이 세븐 시스터스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들을 다 국유화를 한 겁니다. 강제로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났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산유국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했고 그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을 무력 공격을 해서 중동 국가들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편 국가들한테는 석유 안 주겠어 하고 수출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까지 배럴당 3달러였는데 이게 12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오페크 석유 수출국 회의라고 하는 거, 이 오페크를 이끄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산유량도 제일 많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된 이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가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공급을 안 하면 석유값이 올라가는구나. 이거 대박이네. 공급을 한 10% 줄였더니 유가는 4배나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이들이 이 생산 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페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회원국들이 마음대로 석유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서로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쿼타를 정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얼마, UAE는 얼마, 이라크는 얼마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을 때보다 생산량이 확 줄어들도록 그렇게 쿼타를 정하는 겁니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석유의 공급량을 줄이고 그걸로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조직이에요, 이 오페크라고 하는 것이. 예. 자, 근데 이것을 제일 원하는 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값이 굉장히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합니다. 왜? 뭐 누구나 다 그걸 원하겠죠. 근데 이걸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이 카르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깨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생산량 할당을 해가지고 값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값이 높아졌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팔고 싶잖아요.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몰래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할당량보다 더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회원국들이 그렇게 할당량을 어기고 생산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카르텔 조직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서로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럭저럭 왔죠. 여기까지 그럭저럭 왔는데 이 UAE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거하고 이 UAE가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가지고 오래오래 가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탈석유 시대, 석유가 끝나고 이것이 원자력이라든가 또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이걸로 다 바뀌는 그 시대를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석유 시대가 오래 갔으면 좋겠고 또 높이 받았으면 값도 잘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의 바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UAE는 어떠냐? 그거하고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UAE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금융강국이잖아요. 그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엄청난 고층 빌딩들 있고 뭐 외국인들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UAE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융강국이 되는 겁니다. 또 AI로 강국이 되는 것이고 산업 강국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UAE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석유를 그런 용도에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이게 지금 UAE의 입장인 거예요. 그 기간은 짧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석유 매장량이 있잖아요. 이거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빨리 고갈이 돼도 UAE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우디하고 UAE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UAE는 나 이제 안 할래. 이제 오페크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 할당량이라고 하는 건 나 지킬 수 없어. 나는 최대한으로 생산을 많이 할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UAE는 여기서 탈퇴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충돌은 또 뭐였냐면 지정학적 또 전략적으로 사우디하고 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이 나면서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한 데가 어딥니까? 그게 UAE예요. 한 2,000회 정도를 공격을 당한 겁니다. 드론과 이 미사일과 이런 걸로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이. 물론 그중에 뭐 90% 이상은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요격 드론을 가지고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제일 공격을 많이 당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UAE는요. 주변에 사우디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제재를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란에다가 뭐 반격을 하든가 어쨌든 이란을 뭐 어떻게 하든가 해서 이란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말만 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럴 바에는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퇴하는데 또 중요한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당장
탈퇴를 하고 나서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 있잖아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네. 그 이란의 미사일들 드론들이 날아오면 거기에 이제 꼭 밤하늘에 무슨 불꽃놀이 하듯이 쫙 이렇게 요격 미사일들이 가서 쏘아 맞추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잖아요. 그 아이언돔을 UAE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배치가 시작이 됐고 벌써 이란이 쏜 미사일 수십 발을 이 아이언돔을 가지고 요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UAE는요. 오히려 사우디하고 헤어지고 같은 중동 국가인데 말이죠. 사우디하고 헤어지고 그 대신에 과거의 적이었던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UAE는 그 주변에 과거에는 형제 국가라고 했던 그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오히려 이제는 선을 그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오페크 이 석유 수출국에서도 충분히 탈퇴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로 해서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요. 물론 당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은요. UAE가 석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빼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봉쇄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밖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 대한 공급 증가 효과도 당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언젠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어느 정도는 풀리겠죠? 네, 어느 정도는 풀릴 겁니다. 그러면 UAE는 세계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사우디가 주도하는 그 오페크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러하거든요. 좀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이 절정이었던 데는 바로 1973년에 오일 쇼크였습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산유국 오페크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드는 나라들에게 석유 수출을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럴당 3달러이던 국제 유가가 12달러까지 치솟게 되는 거고 이 기름이 없어서 쩔쩔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네. 자. 그때가 바로 절정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1980년대가 되면 벌써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대체하고 싶은 나라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는 석유 말고 나는 다른 걸로 가겠어. 그래서 원자력 발전으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가 전체 전기 공급량의 80%를 이 원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오페크의 수출 중단이라고 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죠. 또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 채산성이 맞지를 않아서 저기에 석유가 있는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거 계속 개발하기는 채산성이 안 맞네? 그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어디냐면 노르웨이 같은데, 예. 여기에 이 북해 유전입니다. 북해의 유전이 큰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을 계속해서 거기서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됐고요. 또 미국 같으면 알래스카에 있는 유전도 이제 그때 본격화돼서 거기서도 석유가 생산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또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석유를 아껴 쓰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 이전까지는요. 미국의 이제 대형 차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라면 대개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석유값이 또 이 휘발유 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큰 차를 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차, 이 일본의 크기는 작고 연비가 매우 높은 그런 차들이 많이 팔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석유를 덜 쓰게 된 거예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고 원자력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보급이 되고 또 다른 유전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정적으로 1986년에
유가가 폭락하는 사태까지도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3조 호황이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고 호황이라고 하는 기간을 누렸잖아요. 1985년부터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그때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3조 호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유가잖아요. 바로 그때인 겁니다. 이때 오페크의 시장 장악력은 또 한번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악력이 도로 올라간 때가 또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국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제조업 생산들, 또 석유화학 산업도 굉장히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가가 심지어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부족한 거죠. 오페크의 위상도 덩달아서 격상이 되는, 그리고 중국과의 에너지 동맹, 그 중국이 중동 이 산유국들에 가서 이제 야 우리하고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오페크가 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격탄을 다시 맞는, 시장 지배력이 확 떨어지는 또 한 번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2010년대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가가 되다가 보니까 배럴당 150달러까지 가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이전에 채산성이 안 맞았던 게 바로 이 셰일 가스의 채굴, 또 셰일 오일의 채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이게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대가 되면 이게 산업으로서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게 되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페크의 영향력은 또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또 다른 것이 탈탄소 운동인 거죠.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야 우리 CO2의 배출량을 줄이자. 이것 때문에 또 뭐 야단 법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머지않아서 석유의 시대가 끝나겠구나. 뭐 이러니까 이제 오페크의 영향력은 또 줄어든 거고, 중국이 또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탈석유 흐름이 또한 강화됐고요. 자, 이런 흐름을 쭉 거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페크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석유가 다시 중요하네 라고 하는 또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UAE가 탈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크는 또 한 번 이제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페크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라고 했잖아요. 이 사우디의 이 석유 시장 장악력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E 탈퇴가 연쇄 이탈로 번질 경우 OPEC의 균열은 얼마나 커질까요? UAE가요, 여기 탈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저거 괜찮은데, 저거 대박 났는데, 이런 결과가 만약에 온다면요, 그러면 저는 현재의 오페크의 회원국들이 뭐 연쇄 탈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네, 이라크는요, 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도요, 오페크의 그 석유 쿼터가 있잖아요. 할당량. 이거를 어긴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몰래 증산을 해서 그걸 내다가 팔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이라크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UAE가 탈퇴를 해서 야, 저거 돈 진짜 많이 버네. 그 전에 비해서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라크도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쿠웨이트 또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쿠웨이트가 최근 그 얼마 동안에 석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팔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으니까 만약에 UAE가 저거 탈퇴해서 대박났네 한다면 쿠웨이트도 탈퇴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회원국들도 꽤 많거든요. 나이지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자존심 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도 산유국인데 말이야. 저 중동 쟤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UAE가 탈퇴를 해서 잘 된다
라고 하면 연쇄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UAE의 결정이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실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고 싶어 하죠. 그래야만 휘발유 가격도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이 터져서 이 휘발유 값이 뭐 거의 한 40%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미국 내에서. 자, 그런데 UAE가 탈퇴를 해서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진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사우디는 근데 어떻습니까? 사우디는 유가를 높이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를 아주 안 좋아해요. 이게 해체됐으면 좋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UAE가 그걸 탈퇴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좋은 거고 앞으로 연쇄 탈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에 더 힘이 실리게 되겠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는 오페크의 가격 결정력이 치명타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사우디하고 오페크 회원국은 아니지만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나라들이 거기에 더 준회원국처럼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가 이제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석유 패권이 상당히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유가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정상화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자, UAE가 석유를 증산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할당량 쿼타에서 벗어나서 석유를 증산을 한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나와서 그게 유가를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증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이란이 직접 공격을 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선주들, 그러니까 배, 민간 선박들, 화물선, 유조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주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는 선원들이 또 여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보험료도 매우 비싸졌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발 원유의 수출이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중동발 원유의 공급이 과거보다 한 절반 정도 없어진다고 보면 이 글로벌 공급량의 한 10% 정도는 감소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원유, 석유 제품이 전 세계 공급량의 한 20%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보면 한 10% 정도는 감소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전히 유가는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UAE가 탈퇴를 안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뭐 더 높은 상태가 됐겠죠. 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오페크는 사우디가 주도를 했는데요. UAE가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UAE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 거를 UAE가 그대로 도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뭐 거의 뭐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이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은 UAE가 미국하고 당연히 가까워진다는 거고요. 미국, 이스라엘, UAE의 이 동맹, 이것은 에너지 동맹을 넘어서 안보 동맹으로까지 탄탄한 그런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소외가 될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유가만 놓고 보면 이거는 좋다. 그냥 금전적인 그런 것만 놓고 보면 UAE 탈퇴가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테니까. 하지만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마땅치 않게 생각할 것이다. 중국은 이거 우리한테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